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요.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겸 분석 겸 충고 겸 겸사겸사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문장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시험, 모든 시험이죠. 뭐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고 토익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제 수능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모든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독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충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충고를 좀 해드리면 뭐냐, 뭐 많이 들었겠지만 역시 이제 모든 영어 공부라는 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는 역시 단어라는 것은 암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그러시죠. 그러나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정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단어는 암기를 해서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단어의 품사를 염두에 두면서 정확하게 암기하는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과 하나의 품사만 있다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미의 다양성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의 절대 미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를 내가 잘하고 싶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절대 미덕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경험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다뤄야 되는데, 문장도 처음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따르는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문장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다. 역시 그래서 문장도 지금 정상적인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게 똑같은 주어라고 하더라도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니까 역시 문장에 대해서도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떤 문장을 만났을 때 단어는 안다, 그런데 당최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경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약간의 문법적 배경이 필요해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왜 이렇게 쓰였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법적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충고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강의는 모든 강의가 단어에 대한, 문장 구조에 대한 문법적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10번 문장에 대한 10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 10번 문제 지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1. 평서문
9문장으로 되어 있는 평서문을 9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평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며 어디쯤 끊어 읽으면 좋을까 하는 문장 구조의 기본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와 그 길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짧게 읽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지문을 해석을 하는데 혹시 나에게 필요한 문법적 지식은 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총체적으로 한번 한 문장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장은 다시 한번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디쯤 끊어 읽으면 좋을까? 근데 이거부터 생각하면 첫 단어가 관사니까 당연히 명사까지를 우리가 주어로 끊어 읽는 거죠. 주어 다음에 이 단어에서 느끼는 건 A, B, L가 붙었으니까 품사가 뭔가요?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수식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식어라면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찾아가나요? 서술어. 즉, 뭘 찾아가나요?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동사가 employ라는 것을 알면 참 좋은데, 만약에 모르겠거든. 1. 전치사 앞에 끊어라. 2. 전치사는 명사까지만 읽어라. 이렇게 수식어라고 느끼면서도 수식어 하나, 전치사만큼의 수식어 둘, 그랬더니 이게 동사라는 거죠. 그러면 동사라면 그 다음에 뭘 가리나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라면 우리는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제 두 번째 문장도 보면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touch screens라는 명사를 주어 삼았다. 주어 다음에는 당연히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어다 feature를 뭐라고 온다? 동사. 동사라면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가 많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a glass panel이라는 명사를 목적어 삼아서 동사만큼 읽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만큼을 읽고 나면 하여간 다시 한번 하나의 문장에서 이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하나의 문장에서 문장 전체의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만큼을 읽고 나면 나머지들은 다 무엇이 되는 걸까요? 이게 다 수식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가 될까요? 수식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용어, 수식어 자리에 ing를 만난다. 수식어 자리에 ing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현재 분사라고 한다. 그럼 현재 분사는 얼마큼 읽을까 그랬더니 역시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으면 요게 타동사고, 그 다음에 to electronically charged metallic surfaces라는 명사를 목적어 삼았으니까 일단 cover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glass panel을 수식하죠.
그러면 또 읽었으니 남는 말, 이것도 또 하나가 뭘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뭐가 될까요? 수식어가 된다. 그럼 또 수식어라면 또다시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첫 단어를 탁 보는 순간, 우리가 현재까지 관심이 없었어도 괜찮고, 앞으로 우리가 when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접속사. 접속사로서 무엇을 유도할까요? 절을 유도한다면 문장이 다시 만약에 문장 시작의 첫 단어가 that이라는 what이라는 whether라는 접속사인 경우는 명사절일 수 있지만 that, what, whether가 아니라면 이거잖아요. that, what, whether가 아니라면 that, what, whether가 아닌 접속사라면 명사절이라기보다는 무슨 절일 공산이 훨씬 커진다? 부사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경험을 쌓아본다면 다시 when은 평생을 가도 무맞다. 접속사. 무엇을 유도한다? 절. 대체로 무슨 절일 거다? 부사절. 부사절을 끊어내는데 무엇이 힌트가 된다? 커마. 그렇다면 무엇이 나올 거라고 여겨진다? 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다음엔 무엇이 남았을까? 동사. 동사라면 뭐하고 뭘 가릴까? 자동사와 타동사. 무엇이 많을까? 타동사. 타동사는 뭘 찾아서? 명사. 무엇으로 처리할까? 목적어. 이런 식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등이 접속사가 나왔는데 왼쪽은 명사고 오른쪽은 동사니까 바로 다르잖아요. 등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바로 다르면 끊어읽기를 해주면 좋다. 그렇다면 등이 접속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등이 접속사라는 것은 뭔가를 연결하고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이 접속사라는 것은 뭔가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등이 접속사를 끊어 읽을까 붙여 읽을까 하는 판단도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길게 만드는 원인이긴 하지만 지금 등이 접속사가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이 다르면 우리가 끊어 읽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연결했을까 하고 보면 오른쪽이 동사니까 왼쪽이 동사고 그러면 주어가 공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이 접속사 다루는 것도 한번 충고해드렸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고 주어 다음에 동사고 동사니까 타동사일 거고 타동사에 뭘 찾아서 명사를 찾아서 뭐 삼고 목적어 그랬더니 뭐 앞에 막히고 전치사 전치사는 뭘 찾아서 명사 뭐 삼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끊어읽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압력은 전기적인 신호를 보낸다. to the computer, 컴퓨터에게, 컴퓨터로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끊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하는 건 1. which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문장 중간에 보는 which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관계 대명사. 앞으로는 relative pronoun 이렇게 쓰겠죠. 그 관계 대명사 왼쪽에 뭐가 찍혔다? 커마가 찍히면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 만약에 문장을 읽어가다가 커마 더하기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이것은 항상 두 단어로 고쳐서 해석해주면 좋겠다. 즉, 한 단어에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와 또 하나의 대명사로 바꿔 써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은 우리가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건 당연히 의미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대명사는 선행사를 대명사로 받을 수 있지만 앞 문장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러한 압력이 전기적인 신호를 컴퓨터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느낌상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돼서 앞문장의 내용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러면 이제 which가 당연히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translate라는 동사, 그리고 그것의 목적어, 그리고 뭐 앞에 막을까요? 전치사. 그래서 그러한 touch, 어떤 접촉을 intercommand, 하나의 명령 혹은 명령 신호로 translate, 바꾼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은 뭐 조금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접속사로 시작하면 부사절, 부사절을 끊어내면 주어. 이건 뭐 평범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법적 요소라는 건 바로 뭘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런 문법적 용어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오분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니까 당연히 이것이 주어 이렇게 돼 있고, 주어 다음에 뭐 나왔냐 그랬더니 비동사. 비동사가 뭘 이뤘냐 했더니 수동태. 수동태는 어디까지 읽는 게 100발 95다? PP. 그랬더니 무엇에 막아라? 전치사. 이런 식이고, 전치사는 당연히 뭘 찾아서? 명사. 뭐 삼아라? 전치사의 목적어. 또한 여태까지 이 단어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입니다. because는 평생 접속사니까 우리가 접속사는 절을 이루며 접속사는 끊어 있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했고, 접속사 대 당연히 무엇이 나올까요?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동사. 그런데 이 동사가 무엇에 막히나요?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앞에서 끊어 있다 보니 reaction 하나에 뭐가 될까요? 자동사. 또 from의 품사도 당연히 뭘까요? 전치사. 이런 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냐하면 스크린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To pressure, 압력에. From the finger, 손가락으로부터. 즉 손가락으로부터의 압력에 스크린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다시 문장의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니까 computers라는 명사가 느껴지고 이것이 주어. 아까도 나왔지만 feature라는 동사,
동사 중에 타동사라면 우리가 관사가 나왔고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으면 여기까지를 읽으면 뭐 앞에 막는 꼴이 되나요? 전치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feature가 뭐라는 거, 동사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타동사라고 판단하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타동사가 목적어를 갖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단어가 명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읽기에는 단어의 품사를 느끼는 이런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나왔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똑같은 형태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1. when이라는 단어는 접속사라고 했다. 그로 인한 부사절을 끊어내는데 커마가 힌트가 된다. 또 그 다음 문장도 when은 접속사고 부사절을 끊어내는데 커마가 힌트가 된다. 절대적이 아니지만 지금은 부사절이 짧기도 할 뿐만 아니라 커마가 찍혀서 쉬울 뿐이지 이런 걸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문장의 무엇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다. 주어를 찾아낼 줄 알면 우리가 다시 접속사다, 부사절이다, 커마가 힌트다, 주어가 있다, 부사절이다, 이런 소위 말해서 습관화된 동작이 필요하고,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동사.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동사. 동사는 뭐가 많을까요? 타동사. 타동사라는 건 명사를 찾아서 어디까지 읽을까요? 목적어. 그런데 우리는 동사 중에는 자동사가 무엇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전치사. 자동사가 전치사를 만나면 당연히 명사를 목적어 삼고 뭐 앞에 막을까요? 전치사 앞에 막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타동사의 목적을 걷더니 뭐 앞에 막았다? 전치사. 뭐 앞에 막았다? 전치사. 그리고 등이 접속사가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은 명사, 오른쪽은 동사. 이렇게 바로 다르면 등이 접속사의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이 다르면 끊어 읽는 것이 좋고, 오른쪽이 동사니까 왼쪽이 동사면 그 왼쪽이 공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에 대한 동사가 두 개죠. 또한 만약에 여러분의 동사인데 이걸 타동사라고 한다면 자동사는 전치사를 만나지만 타동사는 부사를 만나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라면 목적어까지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적어까지 읽으면 또 나머지는 다시 문장에서 다시 한번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고 동사만큼을 읽으면 나머지는 무엇이 된다? 수식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만큼이 수식어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은 뭐 아주 별거 없이 첫 단어를 보고 오른쪽을 보면서 주어를 읽고 동사가 나왔고 동사 중에 비동사고 비동사가 수동태를 이루었으니 수동태라는 기본은 PP까지만 읽어라. 이렇게 된다면 PP까지 읽었더니 잘했네. 뭐 앞에 막았다? 전치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10번 문제에 대한 문장 총평을 한번 해드린다면, 다시 문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평소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 이외에도 혹시라도 이제 의문문이라든지 감탄문이라든지 명령문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이지만 어쨌든 평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했더니 주어로 시작하는 게 6개. 그러면 우리가 이건 주어다 하면 주어를 정확하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아닌 게 세 문장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어다 하면 주어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라면 주어가 나올 때까지 부사를 읽는 이런 습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부사는 우리가 커마가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부사라는 게 이거잖아요. 부사라는 게 단어로서의 부사인지 구로서의 부사인지 절로서의 부사인지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은 이 부사가 접속사, 오늘 접속사에는 뭐가 나왔나요? 주로 when이 나왔잖아요. when이라는 접속사로 인한 부사절이었다 하는, 우리가 시작은 요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주어 뒤엔 뭐가 나왔냐 하고 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가 나올 거냐 하는 게 8개.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또 수식어가 한 문장 있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다만 우리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수식어라는 것이 굉장히 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수식어라는 게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수식어는 어땠냐 했더니 available 이라는 형용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몇 단어 안 되는 그런 짧은 상태였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수식어도 별 일이 없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냐.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술어다 혹은 동사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있는 반면에 절의 서술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절이 보통 몇 번 나왔느냐 했더니 절이 4번 나왔거든요. when이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3번, because라는 접속사로 해서 1번. 그래서 우리가 절 속에도 서술어가 있는데, 절 속에도 서술어가 있고 문장의 서술어가 있었는데, 문장에서는 역시 동사 중에는 타동사가 대부분이었고 비동사가 수동태를 이루는 경우가 2번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비동사가 만약에 수동태를 이루면 PP까지 읽는 게 100발 95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100발 5 혹은 100발 4.5는 볼까요? 이때 만약에 이거잖아요. 만약에 5 형식을 이루는 동사의 수동태는 그 뒤에 주격 보호까지 읽어야 한다. 이런 경우니까 파란색의 수동태가 나타나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쉬운 거지만, 빨간색의 수동태가 나타나면 또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부사절에서의 서술어도 타동사와 수동태와 자동사가 등장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용사절도 한번 나왔고 현재 분사라는 게 2번 나왔고,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전치사라는 것을 알면 끊어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는 약간의 문법적 지식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문법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형용사절, 부사절, 현재, 분사, 수동태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10번 지문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 왼쪽에 커마가 찍혀 있는 경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면 한 단어의 접속사와 한 단어의 대명사로 나누어 해석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듯이 해석하면 어떨까? 이것도 나중에 또 발견이 되면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타동사하고 붙어 있는 단어는 부사이고 자동사하고 붙어 있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는 절대 분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타동사 더하기 부사는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리해야만 할 때가 있다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리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한 가지만 분리해야만 할 때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그거 주워들어 그러면 pick it up 이런 식이잖아요. 타동사하고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다시 한번 타동사 더하기 부사는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런 거고 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의죠.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벼운 게 나타났잖아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이 품사적으로 다르면 일단 끊어 읽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무엇을 연결하는지도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